현장에서 그럼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아까 전에 경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혹시 여러 개 해도 되나요? 네, 아, 많이 하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경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미소지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미소지기는 아니지만 메가박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셨습니까? 분당점에서 했습니다. 분당점이요? 네. 분당점에서? 네. 거기 우리 현직자 있는데 분당점에? 뭔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뭔가 제가 티켓 판매를 담당했었는데 티켓 판매를 담당하면서 뭔가 엄청난 이렇게 광고나 홍보 효과를 줘서 성과를 많이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음식 판매 부서랑 청소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거나 예. 아니면 인근 대학생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거를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좀 개수가 하루에 5개가 판매됐다면 10개 판매될 수 있게 했었다. 이런 것도 자소서 경험으로 써도 되는 건지 아니, 써도 여쭤보고 되죠. 그러니까 그걸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경험이 되냐 안 되냐는 된다고요, 경험은. 근데 그걸 그 당시 갈등이 뭐가 있었고 상황이 뭐가 있었고 그런 거를 써줘야죠. 그럼 경험 자체가 되냐 안 되냐는 웬만하면 다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경험이. 그런 사소한 거를 좀 중심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사소한 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소한 거면 안 돼요, 자소서에. 사소하다는 건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희는 이거 사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모임을 되게 저희가 막 부끄러워합니까 지금? 아니요. 되게? 얘기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허접한데 와주셔서 사소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평가를 받으려고 쓰는 글인데 사소한데 왜 또 그러면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래? 네. 본인 스스로가.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소하지 않은 경험이어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선 다 사소해요. 네. 여러분들이 사소하지 않은 경험을 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딱히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히말라야를 갔다 왔다. 근데 아주 드문 경험이긴 하지만 그게 드물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되지 않거든요. 경험의 가치는 다 동등한 겁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근데 네. 한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국토 없으니까 대장정하고 막 그때는 그랬잖아요. 했어. 그래서 그때는 특이한 경험이어서 그때는 특이했으니까 이걸 받아들였지만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뽑히더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 한 줄 쓰려고 국토대장정을 다 하기 시작하니까 상행평준화돼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 히말라야 때문에 누가 갔다 그러면 다들 히말라야 간다고 쓸모가 없어져요. 근데 이걸 왜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무슨 게임 개발을 해봤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겠지만 그럼 그동안에 나는 그냥 맨날 집에서 페인짓거리만 했다. 이거는 쓸 수 없는 경험이냐? 딱히 그렇진 않아요. 난 그동안 잠만 잤다라는 얘기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잠이라는 경험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내가 어떤 스토리와 가치를 뽑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경험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지 본인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 가지수 혹은 그 종류에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국토대장정 좋겠고. 세대예요? 난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럼 막 씨발 하면서 그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야? 한 달 막?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아유 이걸 씨발 이러면서? 근데 보통 무달 짓이다. 국토대장정은 원소스 멀티 목적이지 원래 연애하러 가잖아요. 그런 거. 그래? 막 옆에서 힘들어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뭐 되게 공감하는데? 다들 그런 게 있어. 또 바카스 한 대 딱 하면서 바카스 마케팅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은 아까 공기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제가 공기업에 그걸 본 건 아니고 사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토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업도 얘기해 주세요. 어딘지.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요? 네. 동아일보 뭐? 그냥 직무는? 그때 영업 마케팅 교육 직무를 다 교육이요? 통으로 뽑았었는데 네. 근데 그때 토론 면접을 진행할 때 저희 팀이 받은 주제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였고 저희 팀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면접이었어요. 근데 이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분들이 아니라 이제 인사팀 관련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분들께서 선배 사원이죠. 네. 네, 되게 그거 제가 찬성을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왜 찬성하고, 그러니까 토론 외에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냐라든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적용한다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든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동아일보 면접을 보러 갔지만 어쨌든 예. 제가 공기업에 지원서를 썼을 때 느꼈던 점이나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장점을 최대한 찬성 입장에서 많이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죠? 왜 안 돼요? 네. 질문을 되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근데 떨어졌어요? 네. 그것도 저도 이제 GD 면접관으로 들어가 봤지만 말하는 논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어차피 논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탄탄한 게 아니라서. 그냥 말을 저렇게 하고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후배 사원을 내가 실무자로서 같이 데리고 일할 수 있을까를 본다고요.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달달 떨면서 저희는 다 같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모두는 어머 저 어떻게 해? 그런 느낌을 주면은 네.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는 주제를 얘기하는 게 맞죠. GD 토론은 굳이 아는 척 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또 들고 와가지고 좋은 얘기긴 하지만 아 이게 네 얘기는 아니구나, 되게 급조한 거구나, 또는 뭐 자신감이 없구나 이러면 떨어지죠. 네. 면접관이 한 2명 돼요? 아니요, 그때 5분인가 들어오셨고 네. 인사팀에서 한 3-4분 정도 들어오셔서 근데 같이 동아일보 면접 하셨어요. 정도 갈 정도면 굉장히 네, 대단한 건데요. 서류 통과도 어렵고 거의 한두 명 뽑았을 것 같은데 교육 쪽이면. 교육, 영업, 마케팅을 통으로 통을 뽑고 이제 뭐 결국엔 교육 쪽 갈 사람 뭐 네네네. 영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지 않을 직무라. 네. 다른 질문. 제가 쌓아온 경험이 많은데 이거를 면접에서 약간 1분 자기소개할 때 어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험이 많은데 이게 저의 강점으로 생각을 한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경험이 많으신데 이제 한 분야로 통일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분야를 통일해서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럼 저희 회사도 경험을 쌓으러 오셨네요라고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본인이 진짜 경험을 쌓으러 왔으면 경험을 쌓으러 왔다고 하면 되고. 네. 경험을 쌓으러 왔다. 근데 이런 거 뭐 해줄 거다, 내가. 경험을 쌓으러 온 게 맞다면.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면접관 얘기를 고지고대로 논리적인 맥락이 아니잖아요, 면접관은. 네. 자기를 설득해보라는 거니까, 면접관은. 싸우러 왔다 그러면 싸우러 왔다고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경험만 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경험을 뭐 프로젝트를 뭘 해서 니네들한테 이런 거 해줄 거다를 얘기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신입사원인데. 경력사원이 경험 쌓으러 왔다 그러면 안 뽑지만 신입사원인데 그럼 네. 그래 떨어졌어요? 면접을? 네. 다음 질문 할게요. 네. 다음 질문 제가 카페에서 2년 동안 알바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일주일에 몇 번 한 거예요? 5일 동안. 오,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럼? 네. 드림이 얼마나 한 겁니까? 2년 일주일에. 매일이요? 요새 친구 되게 그 서류 면제일 걸요 아마 그러면? 중앙일보 계열사잖아요 거기가 이제. 네, 중앙일보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모르시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모의 면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이 경험을 말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 라고 물어보셔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응대하는 거를 제가 잘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다음 질문에서는 그러면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점이었냐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그 또한 이제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 벌써 입장에서 지루해요. 네, 벌써 얘기가 좀 고객의 그러니까- 니즈가 고객이 얼마나 큰 범위인데 얘기가 니즈라는 건 또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며. 하나의 요소가 양면성을 가지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근데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대응을 잘한다는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고객의 니즈를 본인이 진짜 잘 파악하는지
근데 그거를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네. 뭘 얼마나 고객의 니즈를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응대하는 직무에 지원하는 애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응대를 잘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 느끼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소에 양면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일부러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뭐 사례 하나 얘기해봐요. 얼마나 니즈 잘 파악했는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동시에 2년 동안 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있었겠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아침마다 오는 손님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같은 건물에 있는 인사팀 직원이라 이 사람한테 내가 협상을 했다. 당신네 직원들 한 50명 아침에 할인해 줄게. 그건 어? 아침 메뉴를 내가 한번 우리 점포 점장한테 얘기를 해서 라든지 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실제로 썼던 사례예요. 학생들이 뭐 별거 아니야. 실제로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유가 다음과 같다. 구두로 했다. 기획서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아, 네, 저 좀 질문을 하나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면접을 좀 보러 갔을 때 한 3군데 정도에서 제가 조금 경력 면접을 보러 갈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본인은 결혼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처럼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올드루키 여성 구직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저는 솔직하게 결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결혼을 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일을 하실 생각이 없다는 네,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지금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결혼을 할 생각은 진짜 없냐 뭐 아니면 뭐 계속 그렇게 좀 꼬치꼬치 캐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좀 방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런 회사는 가지 마십시오. 네, 면접 자리에서 그런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경우고 직원도 아닌데 그 정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직원이 되면 막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진짜 직무든 뭐든 그냥 막 시키겠다는 그런 좀 폐쇄적인 문화의 회사일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질문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지금 면접이 여기도 아까 블라인드 채용 얘기했지만 그거를 면접관이 알았더라도 그런 면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면접관이 자꾸만 다른 본인의 어떤 구매 경력이나 이런 쪽으로 파악을 했었어야지. 그렇게 하는 회사는 제가 그건 논리적으로 방어할 필요도 없고요. 네, 굳이 네,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회사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저는 석사. 네. 석사예요. 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전공 왜 바꾸신 거예요? 컴퓨터공학에서 식품으로? 그게 그 지금 처음에 궁금해서 그래요. 네. 학부 지원을 할 때 진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아니면 식품영양학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거기가 인원 제한이 4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원체 수시 채용이나 정시 채용으로 뽑는 학생 수가 적었어요. 고3 때요? 네, 고3 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드린 이유는 네. 자갈밭으로 가신 거잖아요. 지금요? 네, 맞아요. 고속도로를 두고 컴퓨터 네. 애들도 있거든요, 전공자들. 네. 그리고 컴퓨터학과는 또 상대적으로 공대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네. 컴퓨터학과 여자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직자도 있고. 네. 그쪽 관련된 과목이 그나마 좀 제가 그나마 좀 흥미있어하고 재밌어 정리하면 해서 컴공을 네. 점수 맞춰 갔는데 네. 힘들어서 도저히 공부 학업의 양이 안 맞아서 어떤 걸로 전공을 갈지 갈까를 네. 다 고민을 하고 후보군으로 올라왔던 데가 전기과, 전자과. 그거는 이제 식품과예요? 부모님의 약간 그건 또 희망사 기준. 네. 부모님하고 약간 좀 독립된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은 그거고 나는 나는 이거 네. 그래요? 멋있네. 이런 거 자소서에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케이스가 사람들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정가를 쓸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되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굳이 너의 부모님 뜻대로 했다 그러면 못 써요. 자소서에. 네. 부모님의 권유로 네.
어떤 뭐 부모님한테 뭐 배웠다 이런 거보다도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차단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산다. 그럼 얘 쓸 수 있어 자소서.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성향을 지금. 근데 약간 그래서 기업 그렇구나. 네. 입장에선 또 달리 생각하면 네. 내가 팀장에서 너한테 일을 시켰는데 이렇게 부모님 뜻까지도 이렇게 거절하고 약간 독립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네. 일을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좋아하죠. 네? 그래서 좋아하죠. 그런 고집과 그런 자기 바운더리, 자기의 어떤 업무 영역에서 그렇게 네. 자기의 주관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저 같아도 그냥 시키는 거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어? 그런 좀 수동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기업들이 지금 약간 개기는 사람 좋아해요. 업무적으로. 네.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팀장님 생각은 좀 저랑 좀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서 검토했는데 한 번 더 해달라 이런 사람 좋아하지. 그래서 질문하시죠. 이제 제가 그때 그 라이브 방송 때 질문 드렸었는데 CJ 같은 경우 3번 문항 자체가 아예 실험 스킬에 대해서 장비 뭐 이런 네, 거였죠? 장비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게, 기술하셔라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다루질 않았어가지고 이제 채용 설명회나 이런 데 가서 오케이. 나 이거 없고 대신 내가 이제 실험 쪽에서는 약간 통계 프로그램 스킬이 약한데 나는 고급 스킬까지 약간 고급 정도의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도 있고 이런 걸 분석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이게 실험 스킬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거를 그 문항에 써도 되냐라고 이제 채용 설명회 때 채용 설명회 때 당연히 쓰라고 하죠. 네. 네, 서울대생이 지원한다는데 지들이 그럼 뭐 쓰지 말라고 하겠죠. 다 실적으로 잡히는데. 네. 그건 변별력 없는 얘기. 그래서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도 못 갔어요. 인적성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국콜마 보기 준비 안 하고 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좀 했는데도? 여기서 궁금한 게 그래서 처음에 인적성 전문가들이 또 숨어 있거든요, 여기 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적성이랑 같이 보는 거에서 떨어졌을 때는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못 풀고 정확도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적성이 없고 아예 인성밖에 평가를 안 하는데 인성이 글렀나? 또 이런 네, 질문인가요? 내가 그러면 조직이 안 맞는 사람이냐? 요 질문 또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뭐 직업관이 이제 회사랑 안 맞아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뭐 인성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왜냐면 이제 거짓말로 하면은 일관성 없는 사람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그런 건가 약간 기억에 이런 남는 질문 하나 해보세요. 문항이요? 예. 근데 그런 건 약간 뉘앙스가 좀 안 좋은 거 물어보는 것 같았으면은 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긴 했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뭐 나는 뭐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이런 거는 근데 태어나면서 어떻게 한 번도 거짓말을 그거야 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예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체크를 안 했었는데 제가 포스코에서 가장 먼저 담당했던 채용이 석박사 채용인데 석박사 학위자들 인사팀에서 평가 안 해요. 1차 서류 심사를. 네, 해당 연구소로 다 네. 자소서랑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 보내면 거기서 이제 박사님들이 검토해서 가르쳐서 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아예 우리랑 좀 연구 분야가 달라서 떨어질지 그게 되게 1순위로 중요하거든요. 네. 본인은 경력자로 입사하는 거라 2년 경력이 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점검하는 게 다 공부했던 것들일 것이기 때문에 네. 인성검사 떨어진 거는 제 생각에 그거는 한국콜만 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차라리 다른 회사 인적성 좀 공부를 보완해서 네. 면접 가면 바로 됩니다. 이쪽에 2명, 3명 정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코딩이나 이런 걸 더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인적성보다는 그쪽으로 더 많이 그 테스트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면서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려는 것보다 이제 신기술 동향 이런 거에 더 많이 무슨 산업 분석을 무슨 면접 대비 투자를- 때문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면접관들이 이쪽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말해봐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컴퓨터공학 전공자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물어보지. 그러면 우리 업종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어를 물어보지도 않고 학부생 수준은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금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또 오셨군요. 네. 정신 좀 차렸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오셔서. 저 친구 카스트죠.
네, 카스트 친구. 안녕하세요. 저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결국 자소서 경험을 쓰는 데 있어서 묘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관점이라는 게 뭐 경험을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른데 그 관점을 아니 하나 얘기해 줘봐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본인 경험 어떤 거? 그렇게 얘기해봤자 백날 얘기해봤자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전에 저 언니처럼 아르바이트 2년처럼 그거 둘이 또 왔어. 그거 저 잘 될 거야. 제 질문은 그냥 관점을 좀 다각화하는 방법, 팁이라는 게 혹시 있을지.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사장의 마인드? 내가 사장이었으면 진짜 이렇게 일을 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내 과거 경험 중에 본인 나이도 어리니까 경험해도 되잖아요 이제. 경험이 혹시 부족하시면 경험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저 중고 신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고 네.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퇴사 사유 말고 어떤 부분이 좀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거 어필하시면 합격해요. 해당 지역이라는 게 뭐 본인 지방을 그 경남 지역에서 토백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계속 거기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없을걸요? 그런 분 여기서? 아, 네. 되게 큰 고민이거든요. 그게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미치려고 그래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지만은 좀 이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약간. 역으로?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돼요? 출장을 오면 되잖아. 그래도 뭔가 거기에만 너무 살아서 네. 위에 대한 근데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거야, 이게. 그 본인의 강점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죠. 네. 그러면 서울 쪽으로 면접을 왜 서울 보거나 쪽으로 지원을 할 때 그러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는 똑같이 물어보겠지. 굳이 왜 네가 서울 쪽에서 근데 근무하려고 서울은 하냐.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거주지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너 그럼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돈을 네. 줄 수가 없다. 네. 또 시세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실제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시세가 너무 뭐 월세 전세는 안 되고 월세만 해도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현직자들이. 근데 그 전에 인천에서 근무하면서 딱히 힘든 점을 느낀 건 아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건데 본인하고요? 직접적인 그냥 제 안에서 뭔가 생각이 있어서 따로 나온 거고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뭔데요, 그게? 그냥 딱히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어려운 일을 주거나 이랬을 때 이전에는 그냥 돈 그만큼 주니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냥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이 이상의 어떤 힘든 일을 주니까 나 이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급여가 작다 이거예요? 네. 뭘 좀 어렵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정도 받고는 내가 이 많은 일을 못 하겠다.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얘기하면 되지 면접관한테. 물론 그 정도 수준으로 월급 주는 회사한테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월 200 받고는 내가 못 한다. 근데 이 회사는 180이다.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본인 생각이. 네. 네? 더 많이 받는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퇴사 사유 말고는 얘기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퇴사 사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횡령. 있어요, 실제로. 웃네.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또는. 그런 얘기 나왔었죠. 음주운전, 면허 정지, 이거 걸리나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면은,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퇴사 사유는 제가 가까운 변호사 자문을 구해라. 그건 제가 어떻게 못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상사와의 갈등 충분히 상사 갈등이 없는 게 제가 볼 땐 더 이상한데요. 첫 직장에 저도 맨날 싸웠는데 팀장님하고 당신 때문에 그만 다니고 싶다고 회사 술 취하고 얘기하고 무릎 꿇고 다음날 얼마나 그런 일. 팀장이 꼴보기 싫어서 차에서 혼자 자다 걸리고 막 주차장에서
다 사람이 그런 거지. 그걸 뭘 이렇게 순백색의 깨끗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까? 뭐 질문이랑 별개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취업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좀 아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입도 작게 벌리고 배에도 힘 안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본인들의 이야기를 못 듣게 만드는,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버릇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위험한 거는 여러분이 말이 대체적으로 길어요. 나는 오히려 여기 남학생들도, 남자들도 이러는 거 보니까 조금, 남자들은 군대에서 엄청 험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두 문장 안으로 얘기가 다 끝나줘야, 이게 제가 군대 문화를 여러분이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한테 아주 불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면접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부터 나오면 그걸 끝까지 들어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카페에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왔었는데,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마침표가. 이럴 때 우리는 야, 저기 가서 마침표 하나 갖고 와라라고 이럴 때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질색이에요. 그렇게 참을성 있게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는 예의 때문에 들어주는 척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얘는 일단 떨어뜨리고 봐야겠다. 지겨우니까. 여러분을 뽑는 채용 담당자들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앞에 수십 명, 수천 명을 이미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클리어하게 자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소구하는 게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하게 얘기 하나를 하더라도 두 갈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몇 가지 키워드만 탁탁탁 치고 나가서, 차라리 여러분이 꼭 전달해야 될 그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후속 질문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질문이 안 나오면은 그 이상의 정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채용 담당자들이 안 물어보는 것 뿐이고, 근데 굳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필요도 없을 만한 정보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짜증과 지루함을 유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대답은 한 문장, 질문도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도 오늘 한 2시간 가까이 질문하는 거가 제가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너무 지금 우려하는 게 큰 거거든요. 왜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지 싶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직 활동을, 이거 내가 마치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고3 학생처럼, 이번에 내가 불합격하면 또 재수해야 되는데 삼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별게 다 뭐 고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양복 색깔부터 시작해서 넥타이는 무슨 색깔이 좋을까요? 삼성인데 파란색으로 통일해야 되나요? 대한항공인데 뭐 머리는 그렇게 자꾸만 접근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맞다고 해도, 저는 결국에는 김도현 PD 말도 되게 맞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은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결국에 이 사람이. 맞아요. 말 어느 해도 사실은 그냥 되게 애가 좀 유쾌하고 밝다, 좀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과연 너는 그럼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항상 수업 때도 강조하잖아요. 수치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본인이. 나 같으면 내가 100점 만점에 거울을 딱 봐봐. 너를. 너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봐요. 네가 네 거울을 보면서. 진짜 저는 제 방송 제가 보거든요. 제가 궁금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방송에서 궁금하고, 또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직 활동하는 거 보면은 하라고 하니까 하더라고. 그냥 면접 영상 촬영 선생님 뭐 하라고 해서 오늘 촬영했으면, 그걸 그냥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난주보다는 좀 표정이 밝아졌나? 그 표정이라는 게 연습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적인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밝지. 그럼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 내 인생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30살인데 뭐 벌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원한 데도 여기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어두워져, 사람이. 남은 게 이거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역학구도에서 밀려요. 면접관하고 나하고. 나는 남은 게, 그러니까 협상에서 밀린다니까. 난 이거 하나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거짓말 한다고. 언변의 문제도 물론 있는데, 제가 학생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쥐고 있는 카드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뭐 좋은 질문 줬죠. 물론 산업도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는 거 좋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류 합격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불합격 확률이 높습니까? 불합격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연락 고민하고 투자했는데 떨어지잖아요? 정말 멘붕 와요, 그러면. 더 위축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얼굴 보기도 싫대. 네가 네 얼굴 보기 싫은데 면접관은.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너도 너 얼굴 보기가 싫은데. 응? 푸사도 보면 이렇게 증명사진 같은 거 해놓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백사진 그죠. 그냥. 네. 너도 네가 싫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나? 그럼 결국에 내가 했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아, 면접에 떨어졌어도 그때 배운 게 있어. 내가 나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해. 이런 생각을 계속 해 나가야. 그러니까 소위 좀 징징대는 스타일이면요. 스스로 봤을 때 절대 안 뽑아요, 회사가. 당연하죠. 예. 니들 중에도 있다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 그러니까 저 이런데요. 저 이제 뭐, 어떡하죠? 뭐 이런 분들 은연중에 본인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씩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면접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거 너무 개의치 마시길 바래요. 본인을 사랑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 대화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